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웹소설의 주제의식을 담아도 될까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죠. 저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장르 매체, 그러니까 굳이 소설을 떠나서라도 소설이나 이제 뭐 다른 매체, 드라마, 뭐 영화 이런 걸 떠나서라도 주제의식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어느 정도는 얘기가 대두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길을 메시지라고 부르는 역할이죠. 흔히 말하는 메시지라고 부르는 역할인데, 예를 들어 웹소설에 메시지를 넣는 게 맞는 말이냐? 그게 좋은가? 에 대한 거라고 좋냐 아니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문제는 없을지언정, 그러니까 없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넣어서 문제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말을 하죠. 아니, 재미를 최고로 추구하는 웹소설에서 무슨 메시지를 담냐? 여러분은 근데 이거를 뭐냐면요, 원래 메시지라는 거는 재미 안에 담겨 있을 때 가장 날카롭게 빛나는 법입니다. 우리들은 이거를 다 이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왜냐면 우리의 그 희화화된 영화들, 고전 영화나 아니면 작품들에서 보면 메시지라는 거는요, 이거를 볼 때 이거의 재미 속에 담겨져 있고 나도 모르게 이 세계에 빠져들었을 때 이 메시지가 나한테 다가온 순간 뭐냐면 웹소설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영향력이 있어요. 더 재밌어집니다. 가장 간단한 영향력이 있죠. 메시지라는 것이 소설 안에 담기는 순간 더 재밌어져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재미 속에 재미 플러스 그 다음에 웹소설로 간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메시지로 간다고 쳤을 때 이거는 사실 더 재밌는 결과를 나타내요. 왜냐하면 여기서 흔히 말하는 메시지는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고민들과 성찰, 그리고 되게 인생에 뜻깊은 영향을 주는 주제의식들, 이런 것들을 메시지라고 부른다고 했을 때 이게 웹소설에서 느껴졌을 때 우리는 이 게임이나 어쨌든 뭐다 이런 게 느껴졌을 때 거기에 몰입을 합니다. 엄청나죠? 왜냐하면 그 캐릭터가 처해진 상황과 그 상황과 그런 엄청난 메시지와 이런 것 속에서 이거가 확 와닿아요. 바로 뭐냐면요, 자, 뭐가 되냐면 판타지가 그 순간은 판타지가 현실이 됩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거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거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메시지는 결국 현실을 돌아보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색다르게 보이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지라는 거는 결국에는 결국 흔히가 말하는 문학적인 메시지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인간에 대한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인간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현실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거기가 판타지 세계라고 할지언정 인간의 감정은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어 판타지에서 사람이 학살당하는 모습을 봤을 때 슬픔을 안 느낍니까? 게이트에서 몬스터가 나타나. 그 다음에 게이트에서 몬스터가 나타나서 거기서 인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터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했다면 이거는 더 이상 이거는 판타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배경은 판타지이고 설정은 좀 더 다를지 몰라도 현실과 배경과 세계관 설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사는 캐릭터는 명백하게 인간입니다. 명백하게 인간의 지금 그리고 현대의 인간상을 담고 있어요. 왜냐면 되게 중요해요. 중세 판타지에서 여러분 진짜 중세 인물 같은 사람 본 적 있어요? 흉내를 내겠지. 우리가 그때를 상상하면서 최대한 흉내를 내보려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표현되기 어려워요. 그리고 흉내를 내는 것 또한 결국 지금 현대 사람이 해석한 중세 사람의 모습을 흉내내는 거죠. 표현을 하죠.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어떤 소설이건 문학이건 결국에는 지금은 우리는 우리 현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의 인간의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장르건. 이게 만약에 대체역사물이어서 바꿔. 대체역사물 속에 조조가 진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알 수 없잖아. 근데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 거잖아. 현대인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르건 인간의 지금 현실에 우리의 삶을 담고 있는 게 소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웹소설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웹소설에서 메시지를 담는 거는 담을 노력을 하는 거. 재밌게 참고로 그러니까 재밌게 사건을 노력을 하는 거는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나비계곡이 이제 국문과 출신이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국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순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되게 어두운 밤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따라가는 감성을 글로 표현해낸 게 바로 문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문학은 이런 거였어요. 되게 아무것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서 따라가는 거를 저는 문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서 되게 인간은 아름다움 같은 걸 느껴요. 저는 이런 감정을 되게 많이 느꼈는데 이거를 완전히 반대를 시키는 거가 바로 메시지를 담는 건 좋아요. 담으려고 해보는 거 좋습니다. 담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담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메시지에 글이 잡아먹히는 거는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메시지를 위해서 글을 쓰는 거는 정말 어떻게 표현하는 정말 천박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거를 제일 주의해야 돼요. 메시지를 위해서 쓰지 마세요. 글을 쓰다 보면 글을 쓰고 기본적으로 당연하지만 재미를 챙기고 그러니까 재미있는 글을 쓰고 그 안에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메시지만을 위해서 글을 쓰는 거는 되게 천박한 행동이에요. 왜 천박하냐면 이거는 뭐냐면 나를 좋아해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본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소설 내 작품 속 주인공과 그 다음에 조연, 히로인, 그 다음에 주변 인물, 그러니까 캐릭터, 흔히 말하는 나의 세계, 내가 만든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과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것을 그 누구보다 좋아했던 독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너무나 무가치한 일이야. 메시지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다 희생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왜 천박하다고 하면 당신이 희생시키는 사람은
당신을 싫어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싫어하거나 증오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당신을 좋아했던 사람을 희생시켜서 메시지를 만드는 거야. 이거가 너무나 이거를 천박하다고 표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런 걸 표현하겠어?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을 배신하는 일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메시지를 담는 건 좋아. 메시지를 담아야 주제의식, 웹소설에 주제의식을 담는 건 좋아요. 담는 건 좋지만 절대로 몇 번이나 명심을 하면서 쓰세요. 메시지를 위해서 글을 쓰지 말고. 메시지를 위해서 쓰인 글은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약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메시지를 위해서 쓰는 글은 쓰지 마라. 다만 주제의식을 담으려는 시도 자체, 한번 재미 속에서 녹여내려는 시도는 정말 잘 되면 소설을 더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다. 넣어줄 수 있는 좋은 요소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